안녕하세요, 스티팟입니다. 스티팟을 제작한 스파티터 X 무시동 히터입니다. 스파티터 X 무시동 히터에 이제 이것을 히터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온수 매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배기열 보일러를 제작했고, 이것은 배기열 보일러 모듈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고가 돼서 제품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생긴 모양은 이런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부분 명칭을 보면 이쪽이 히터와 결합되는 곳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리저버 물통, 그리고 배기구가 나오는 배기가스가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온도를 표시하는 온도창, 얘는 모터의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속도 조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원은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요. 측면에 전원부에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이렇게 이제 외관 명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또 참고로 내부에 그 열이 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미세한 틈을 뒀고 방수는 되면서 이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내부도 마찬가지 이 습기에 대해서 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타공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절개가 돼서 뜨거운 열이 상당 부까지 전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이제 설치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치 이후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수납 방법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저희 스파티터 이제 무시동 히터에는 연료 펌프 방음 케이스가 있고 연료 펌프 방음 케이스에 진동 댐퍼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군데의 그 너트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부에 원형으로 된 부분이 이 너트에 꽂아져서 이제 고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고정을 하기 위한 벨크로 부재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설치 방법을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 캡너트라고 합니다. 캡너트가 이 안에 네 군데 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밀어넣는데 이때 이 하단을 보시면 하단에 이 배기관이 일직선이 아니라서 약간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아예 밴딩까지 했는데 택배 과정에서 이게 약간 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걸 좀 먼저 좀 결합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살 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칩니다. 이런 작업할 때는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시는 게 좀 작업이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툭 치게 되면 이쪽에 연료 펌프 방진 댐퍼의 그 벽체 부분하고 이 배기열 보일러하고 틈새가 없어야 됩니다. 거기가 5mm라도 벌어지게 되면 배기구가 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세게 친다는 표현이 맞나? 주먹으로 이렇게 치면 되고 뺄 때 그냥 빼면 됩니다. 빠지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리를 잡고 배기구 위치를 파이프를 살짝 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먹으로 쳐줍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이제 도구가 십자 드라이버입니다.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한 군데만 조여주면 되거든요. 밴드를 십자 드라이버로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배기관이 택배 과정에서 좀 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잘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각도가 안 맞아서 손을 좀 봐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요거를 조여주면 꽉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배기관에 일자로 홈을 내놨어요. 그 홈을 낸 거는 잘 들어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밴드를 채웠을 때 밴드가 조여지면서 홈이 이렇게 안으로 오므라들게 그렇게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 드라이브로 꽉 조여주고요. 그러면 이제 고정이 끝났고, 그 다음은 이쪽에 보시면 벨크로 부재가 있습니다. 벨크로 부재가 있는데, 벨크로 부재는 이 끝에 이 부분을 살짝 안쪽으로 좀 이렇게 모아라 주세요. 이게 좀 팁이라면 팁인데 여기 좀 좁거든요. 그래서 이 안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만 빼주세요. 이걸 빼주고 나면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올라갑니다. 쫙 당겨주고, 그 다음에 꽉 조인 상태에서 근데 그대로 붙여주고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쪽은 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제공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헷갈리시면, 이거는 제가 그냥 끈 같은 거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벨크로 부재가 하나 남아가지고 이거는 제공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기스가 많은데, 이건 샘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막 치고 때리고 그래갖고 기스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품은 깨끗하겠지만 기스는 안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벨크로 부재까지 챙기고 나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나자 2핀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한국나자 2핀 서큘러 커넥트 잔자를 이쪽에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잘 오실 거예요. 결합해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배기어블러는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방에도 수납이 되는 형태로 제작했고요. 그럼 가동을 지금 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동하는 방법은, 우선 항상 우리는 연료 라인을 먼저 결합합니다. 이쪽으로 잠깐 이제 촬영을 보여드리면, 연료 라인 연결할 때 일직선이 되는데 여기 간섭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주의해서 퀵커플러를 누른 상태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 이제 결합이 끝났습니다. 연료 라인을 이렇게 결합하시면 되고, 자, 전원을 입력하는데, 전원을 주게 되면 바로 이제 모터가 작동이 연계돼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되는 이제 동작이 있습니다. 이게 온수 매트 퀵커플러를 먼저 연결하는 겁니다. 스티팟에 사용하는 헥사 온수 매트, 기존에 저희 스티팟 온수 매트는 다 동일합니다. 온수 매트가 지나가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 좀 유리합니다. 히터의 오른쪽, 아니면 뒤쪽으로 되는데,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 아무래도 열 닿는 부분에 간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퀵커플러가 내립되어 있는데요. 이 퀵커플러에 온수 매트를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온수 매트를 먼저 결합하는 이유는, 온수 매트를 결합하지 않고 모터를 돌리게 되면 모터에 아무래도 좀 무리를 주겠죠. 부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퀵커플러를 먼저 결합을 합니다. 바로 전원을 인가했을 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뚜껑을 열면, 뚜껑이 열리고, 뚜껑에는 최초의 설계 및 이제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1파이의 홀을 좀 강화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보관을 하고 나면 물이 좀 새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뚜껑은 아무것도 없이 바킹만 돼 있고, 사용할 때 사용자가 이거를 반바퀴 내지는 반의 반바퀴만 풀어주면 뚜껑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는 살짝만 열어주시고, 한 바퀴 이상 하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 닫은 상태에서 반바퀴만 열어주면 날아가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철수할 때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물이 안 셉니다. 절대로 안 셉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물을 한번 보충해 보겠습니다. 물을 보충하는 요령은, 여기 내부에 보시면 내부에 파이프가 하나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내부에 보시면 파이프가 튀어나왔는데, 파이프가 찰랑찰랑 달 듯 말 듯 그렇게 채우셔야 이 파이프 가운데로 물이 분수처럼, 분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쫄쫄쫄쫄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순환되는지 안 되는지 알거든요. 이게 용량이 500ml고 500ml를 다 채우시면
파이프가 찰랑찰랑 할 겁니다. 그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우다 보면 이 정도. 지금 이제 수위를 체크를 해보면 한 이 정도 됩니다. 파이프가 위로 살짝 한 10mm 정도 나온 정도의 찰랑찰랑한 높이로 채우고, 이때 저는 지금 부동액을 넣습니다. 예, 저희 스팀파에서 제작하는 프로필렌 그리콜 부동액은 알루미늄 산화를 방지해주는 방청제 효과가 있습니다. 방청제를 넣거든요. 일반 물만 사용하게 되면 히터 내부에 있는 이제 열교환기가 알루미늄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산화가 되거나 부식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물하고 희석 혼합된 프로필렌 그리콜을 사용을 하고요. 특히 겨울에 동파가 되면 답이 없습니다. 열교환기를 교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알루미늄의 산화 및 독 방지를 위해서 저희 부동액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동력 보일러 저희 거는 그냥 전체가 세단이기 때문에 매트만 얼지 않으면 물을 써도 됐지만, 스파티터 X 배기열 보일러는 이쪽 내부에 알루미늄 열교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제공하는 방청제가 들어간 부동액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끝나고 나면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전원은 마찬가지 서큘러 컨 아까 그쪽에 연결한 거 이제 스루가 되고요. 바이패스를 하죠. 옆으로 빼고, 얘는 전원을 따로 이제 프러쉬가 돼서 모터에 전원을 주게 됩니다. 전원을 인가하고 나면 이 케이블은 좌측으로 이렇게 내릴게요. 우측에는 이제 아무래도 복잡한 게 많으니까. 이쪽에 이제 들어오는 표시창은 온도계 표시창입니다. 온도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약간 소리가 나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이 모터 속도 조절기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파워뱅크가 어떤 건 12V가 나오고 어떤 거는 16V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DC 전압에 따라 파워뱅크 전압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어떤 파워뱅크는 요거를 아무리 세게 해도 속도가 느리고, 어떤 파워뱅크는 이렇게 약하게 해도 굉장히 세집니다. 그게 이제 DC 전압의 특성이고, 그리고 그 파워뱅크는 여러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 조절기 달아놓은 거고요. 속도 조절기 사용한 요령은 물이 그냥 흘러주고 쫄쫄쫄쫄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세게 틀 필요는 굳이 없고요. 세게 틀면 시끄러워서 주무실 때 약간 모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제로 상태에 놓으면 모터가 정지가 돼요. 따로 뭐 불이 꺼지거나 시그널이 이제 사라지는 건 아닌데, 왼 좌측에 놓으면 그냥 사용 안 할 때, 그리고 히터를 가동할 때는 반드시 얘가 이제 돌아야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속도는 뭘로 확인하냐면, 이쪽에 이제 물통을 보시면 아까 변화가 없이 그냥 물만 채워졌었는데, 물통을 보시면 물이 쫄쫄쫄쫄 나옵니다. 이렇게 쫄쫄쫄 나오죠. 매트를 통해서 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쫄쫄쫄쫄 나오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동이 되고, 너무 세게 하게 되면 분수처럼 쏟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로 물이 막 쫙 넘어가고 막 멈춰요. 예, 그래서 그리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가장 조용한 세팅 상태를 여러분이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이따 조용하고 쾌적하게, 지금 물 나오는 정도는 최소 이게 꺼진 상태고요. 이 정도만 나와도 됩니다. 예, 이 정도만. 더 약하게 그냥 쫄쫄쫄쫄 흘러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트에 온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속도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흐르면 되고 시끄럽지 않은 게 정답이다. 시끄러우면은 다 소용없습니다. 보일러 이제 히터 뭐 200만 원 정도 하는 히터를 샀는데, 모터 요 작은 모터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터 속도 조절하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외관을 상태를 보면 이렇게 결합이 다 되었고, 이렇게 사용할 때는 뚜껑을 닫아서,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닭이 웁니다. 닭소리 들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히터를 이제
앞쪽에 전원을 넣어서 가동하시면 바로 작동이 되면서 10단으로 가동 시에 약 한 10분에서 15분이 지나면 물론 매트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1500에 2000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에서 15분이 있으면 80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0에 2000 매트나 아이캠프 매트 같은 경우는 약간 15분에서 20 정도 지나면 그때 한 70도에서 80도. 마지막 꼭 중요한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현재 보이는 온도는 이 물통의 온도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물통의 온도를 모터가 당겨서 열교환기에서 가열을 해갖고 매트로 갑니다. 이게 지금 매트로 가는 물이에요. 그리고 매트에서 다시 돌아와서 물통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시스템 설명드리면, 물통에 있는 게 모터를 통해서 열교환기로 강하게 압력으로 밀어주고, 열교환기에서 히팅이 되어서 매트로 갑니다. 매트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물통으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교환기에서 바로 매트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온도를 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으로 물통의 온도를 정밀하게 재서 모니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 이 모니터 온도가 만약에 26도라고 하면 여기 열교환기에서 나가는 온도는 10도에서 15도가 더 높습니다. 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26도면 나가는 물은 40도, 그 위에 물이 온도가 60도이면 나가는 물은 75도가 됩니다. 그렇게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온도계를 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를 피하기 위해서 물통의 온도를 측정한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60도인데 너무 뜨거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는 물은 70도에 75도가 되고요. 위의 수치가 80이 넘어가면 실제 물의 온도는 95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온도가 주의할 게, 사용관에 90도가 되면 나가는 온도가 100도가 넘는 거거든요. 그럼 스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온도계 모니터를 80도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도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85도가 되면 이 나가는 물은 100도가 넘는 스팀이 나가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팍 하고 이 스팀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온도보다 나가는 물 온도가 15도 높고, 이 물통의 온도는 최대 90도를 넘지 않도록 온도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동 영상은 생략하고 철수할 때 가방 수납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다음 사용할 때 혹시 모르니까 전원을 제로에다 놓고 서큘러 커넥터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다음 퀵커플러를 분리합니다. 퀵커플러 분리할 때 물이 몇 방울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 부동액통은 필요가 없죠. 왜? 얘는 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꽉 조여서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퀵커플러를, 연료 퀵커플러를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를 하고, 분리를 했죠? 네. 가방에 수납을, 저희 기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수납하는 것까지 다 아실 거예요. 수납을 하고, 자, 가방에 수납하는 것까지 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퍼를 열고, 조금 아까 이 연료 호스를 넣었던 이 건빵 주머니가 히터의 뒷부분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히터를 수납할 때는 이쪽에 물통이 있는 부분이 이 앞쪽에 이런 다양한 다용도 주머니가 있는 쪽으로 오게 해서, 그리고 뒤쪽이 이 연료 호스가 들어가 있는 건빵 주머니에 들어가게 해서 이 방향으로 수납하셔야지 수납이 예쁘게 됩니다. 정확하고요. 최대한 뒤쪽으로 밀착한 상태에서 자, 밀착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방을 쭉쭉쭉 내려주고,
이렇게 가방에 반듯하게 수납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빵 주머니가 있는 기름 호스 건빵 주머니 있는 곳이 뒤쪽으로 오게 해서 최대한 밀착해서 넣고 이것을 지퍼를 당겨주면 정확하게 각이 잡히면서 수납이 완료됩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티브가 제작한 스파티터 X 무시동 히터의 대기열 보일러 설치 및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